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는 힘센 충남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잠시 유시토론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2024년 충청남도의 도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낭만과 추억이 살아있는 영화 OST를 찾아보고 영화의 도시 대전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봅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 소개합니다. 취재기자인 뉴스픽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수복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1형, 2형입니다. 1형, 2형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당뇨병을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혹시 예. 알고 계셨을까요? 1형, 2형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1형과 2형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췌장 기관에 췌도란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몸의 그 혈당을 관리하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여기에서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지만 세포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은 대부분 2형 당뇨를 말하는 거고요. 1형 당뇨 환자는 전체의 2% 수준으로 상당히 적은 숫자의 환자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변의 흔한 당뇨병은 2형 당뇨고, 예, 2형입니다.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뭐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조금 적네요, 인원이. 근데 이 1형 당뇨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던데요. 예. 지난 9일 아침이죠. 태안의 한 주택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학생과, 그러니까 9살 난 초등학생과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형 당뇨로 고통받는 딸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2장짜리 유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숨지기 전까지 태안과 서울을 오가면서 딸의 치료를 계속해서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아당뇨 환자였던가 보네요. 그 딸이. 예. 그렇다 하더라도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번 죽음 때문에 1형 당뇨 이 환자 가족들이 세종으로 모였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태안 일가족의 죽음이 더 이상 남일이 아니라면서 전국의 1형 당뇨 환자와 가족 한 100여 명 정도가 세종으로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형 당뇨는 죽을 때까지 이제 평생 지속되는 병이거든요. 이에 대한 의료 비용이 좀 많이 든다면서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네. 그리고 인슐린 자동 주입기기 등 2형 당뇨 환자들이 꼭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 췌장이 기능을 좀 상실을 했으니까 췌장 장애로 인정하고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요청을 했습니다. 췌도 부전증이란 병명으로도 바꿔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1형 당뇨가 지금 암과 같은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고통받아야 한다면 사실 난치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증 난치 질환으로 되면은 어떤 혜택들이 좀 있나요? 네,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되면 산정특례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산정특례에 적용이 되면 치료 비용의 5%만 자부담으로 지불만 하면 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건데요. 중증 질환 위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그 상급 종합병원 이용도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진료 수가도 올라서 의료기관의 기피 현상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1형 당뇨의 그 진료 수가는 감기 환자의 진료 수가랑 동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낮은 수가인 상태에서 품이 많이 드니까 1형 당뇨 환자를 보려는 의료기관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료계에서도 1형 당뇨가 워낙 수가가 낮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그런 것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정말 암 같은 이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뇨병이다 보니까 당뇨병이 중증 난치 질환에 해당될지 이런 게 정말 이렇게 필요한 건지
잘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당뇨란 이게 좀 흔한 질병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일형 당뇨가 중증 질환일 정도로 심각한 질병인가라는 의문, 저도 취재하기 전까지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형 당뇨 환자들과 가족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중증 맞습니다. 예, 인슐린이 좀 아예 없어서 혈당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고혈당 혹은 저혈당 쇼크가 오지 않을지 혈당과 싸워야 하고요. 인슐린 주사도 하루에 최소 4번 이상 맞아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합병증이 찾아오고요. 심할 경우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스스로 배에 이렇게 주사를 찔러 놓기도 하고 인슐린 주사를 찔러 놓기도 하고요. 보호자가 옆에서 항상 돌보거나 또 밤에도 수시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은 환자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건데요. 인슐린을 이렇게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계, 혈당 자동 측정기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데 이 치료비나 기계값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서요. 맞벌이를 해야 할 그 사정도 안 돼서 가정의 경제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남과 다른 모습에 그 학교에서도 좀 따돌림을 당하기도 일쑤라고 해요. 또 일형 당뇨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탕 같은 거를 수업 시간 도중에 먹다가 선생님께서 이해가 적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혼나기도 하고요. 기자회견 현장에서 뭐 이런 좀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지장을 받는 모습,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가족들이 막 얘기하는데 기자회견 현장이 울음바다로 좀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하필 대표로 좀 환자 환우의 그 대표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대표자분께서 제 눈을 보고 울면서 하시니까 저도 이제 좀 전염이 돼서 같이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예. 그 아마 아이들 안 보는 한쪽 귀퉁이에서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마 주사기를 찔러 넣었을 것 같은데 예, 당뇨. 좀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동안엔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좀 지원책이 아예 없었습니까? 이 소아당뇨라든지 일형 당뇨에 대해서. 네, 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진 않았습니다. 일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그 인슐린 펌프와 같은 좀 당뇨 관리 기기들에 대한 지원을 이게 좀 하기로 해서 본인 부담률의 한 10% 정도만 이렇게 내면 되도록 이렇게 낮추기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태안 사건 이후에 좀 한 달 앞당겨서 2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이마저도 19세 미만 그 미성년자들, 소아 청소년까지만 적용이 해당이 되는 것도 조금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성년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이제 문제라고 했는데 저희가 얼핏 지금까지 사건 얘기를 들었어도 소아당뇨면은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미성년자만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흔히 일형 당뇨를 소아당뇨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소아당뇨란 말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전체 일형 당뇨 환자 중에 90% 정도는 성인이고 10% 정도만 그 소아라고 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소아당뇨가 그러니까 일형 당뇨가 소아당뇨다라는 인식 때문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이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이 돼서 이 성인까지 혜택을 받는 게 아닌 이 19세 미만까지만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소아당뇨로 고통받다가 이게 성인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당뇨 상태는 유지가 되니까 결국은 사실 일형 당뇨라는 거는 그중에 소아당뇨는 정말 소수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앞으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또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태안 사건에 이어서 이 환우들의 환자 가족과 재해가지고 기자회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또 일형 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여론도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19일 서울에서 한국 일형 당뇨 환요회 등 이 환자 단체와 그리고 또 대한당뇨병학회 등 의료단체들이 같이 간담회를 갖고
환자들의 요구 사항을 좀 들여보고 실제로 이렇게 적용 가능한지 좀 이렇게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합니다. 부디 이 같은 좀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이 돼가지고 제도적 개선이 돼서 우리 일형 당뇨 환자들이 남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형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좀 체계적인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